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세계 움직임이다라는 좀 거창한 내용인데요. 이게 좀 사실 시간이 됐습니다. 지지난주였었어요. 3월 10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넘은 건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뤄보려고요. 하원에서요.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이 틱톡이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데요.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매각을 안 하면요.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정확하게는 13일 이제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 그러니까 이 외국의 어떤 적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앱으로부터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명 틱톡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이 법안을 찬성 352표 그리고 반대 65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이 표 차이로 통과를 시킨 거죠. 최근 다양한 사안에서요. 뭐 늘 그렇듯이 부딪히는 민주당 공화당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특히 이제 뒤이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이러한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미국의 움직임, 뭐 세계의 어떤 각국의 움직임, 그리고 또한 중국의 대응에 대한 그런 얘기겠죠. 자, 틱톡이 뭐냐? 숏폼 시대죠. 숏폼 시대를 연 틱톡이라는 건데요. 숏폼이죠. 1분 이내, 15초에서 1분 이내의 짧은 길이의 동영상이 이제 숏폼 영상인데 굉장히 뭐 바쁘기 짝이 없으니 뭐 사실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긴 그런 영상보다 이런 짧은 그런 내용의 컨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거다. 여기에 선두주자라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도요. 숄츠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죠. 사실 저도 언젠가부터 숄츠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유튜브 숄츠,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라고 하는 이게 다 숏폼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출시된 게 틱톡입니다. 2016년에 처음 선을 보였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에서요. 최대 영상 플랫폼 하나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2018년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공략을 했고요. 틱톡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미국의 이런 기업들, 유튜브 다 했어요. 그래서 숏폼 개발에 눈을 돌렸고요. 20년도에 이제 유튜브 숄츠와 인스타그램 릴스가 나왔어요. 물론 틱톡이 이제 선발 주자이다 보니 혜택을 톡톡히 누렸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인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가 틱톡의 경우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유의미하게 이거를 그냥 정말 액티브하게 쓰는 사람이 전 세계 10억 명인데요. 전 세계 인구가 아시다시피 한 80억 명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평균 8명 중에 1명이 틱톡을 적극적으로 쓴다는 얘기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명 이 틱톡을 MAU, 그러니까 활성 사용자로 이제 평가된다라는 거니까요. 3억 명 정도, 3억 몇 천만 되죠. 인구의 절반이 틱톡을 활발하게 쓴다는 거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대중적인 각광을 받고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은 가장 먼저 소개됐던 그런 선발 주자로서의 혜택이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사실 선두가 되긴 했어요. 강력한 플랫폼 기반이 원래 유튜브가 있다 보니 숄츠에서도 이제 선두를 탈환하긴 했는데 여기에는 유튜브가 전 세계 1위의 그런 일반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지만 틱톡 자체에 대한 우려, 보안에 대한 논란, 이 영향을 또한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틱톡을 둘러싼 보안 논란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그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틱톡이 이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고 이게 국가의 안보에 적극적으로 직결된다. 바로 직결된다라는 그런 지적인 건데요. 이런 주장은요. 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요. 중국 기업이라는 거. 차이니즈 거버먼트에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인 거죠. 이 바이트댄스는 당연한 얘기겠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법의 적용을 받죠. 따라서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요. 사용자 정보와 같은 이런 모든 자료를 국가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전문가들은 틱톡이 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저장 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선전 기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틱톡이 뭐 미국에서 쓰이는 것과는 반대로 유튜브라던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게 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잖아요. 이거 중국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의 사용을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중국 입장에서도 이미 미국 플랫폼들은 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에 있어서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원에서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전에 다른 움직임들도 있었어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민주당 정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액티브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사실 더 시끄러웠어요. 저도 기억하기로. 뭐였었냐면 20년이었어요. 2020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 내 틱톡 퇴출을 겨냥해서 이 바이트댄스가요. 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했었고요. 서명했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요. 이 미국 내 사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을 모든 어떤 자산이라든가
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각하고 미국에서 입수한 데이터들 다 파기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또 발표함으로써 이 틱톡과 바이트댄스 그리고 중국을 압박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예정대로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당시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어떤 사용 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 틱톡을 누가 인수하느냐와 관련해서 뭐 오라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틱톡 인수 협상에 사실 나서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뉴스에 많이 다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수 협상이 유야무야 됐었고요. 그 다음 해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하원의 그 표결 이전에 이렇게 통과를 반대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라는 게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틱톡이 위협이 된다면서도 틱톡을 만약에 없애면 더 나쁜 페이스북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미국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런 이유냐라고 하면서 여러 언론들이 얘기했었던 것은요. 틱톡의 모 회사죠.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거의 한 15% 이상 사들인 투자사가 있는데요. 그 오너가 공화당,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큰 주요 지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창립자, 그렇죠. 이 정치 자금을 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보수 성향의 경제단체의 정치 자금 목표로 뭐 어마어마한 한 6천만 불 이상의 자금을 또 모집해서 기부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민주당의 입장을 그럼 또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 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는 거잖아요. 법안의 내용은 통과 이후에 165일인가요? 그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인 건데 압도적으로 통과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 상원으로 넘어갔다. 근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 뒤에 잠깐 뭐 한 일주일여 동안에는 이게 홀드가 됐어요. 왜냐하면 24년도 회계연도 정부 지출안 처리가 훨씬 더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 못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임 이후에 다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지만 이제 이 금지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 가결되면 바로 서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한편 이 상원 지도부에서는 좀 시간을 두고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 표현의 자유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반대 목소리도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입장을 놓고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우려와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영국, 뭐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요. 정부 관료들, 정부 기기에는 틱톡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연합, EU도요. 집행위원회와 같은 정책 결정 기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이요. 대만도 뭐 중국과 관련해서 정보 굉장히 우려하겠죠. 22년 12월부터 정부 기관의 어떤 그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의 틱톡 사용자 비율이요. 22%를 넘어서 이게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 중국의 정보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만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요. 아예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네요. 20년부터 했고요. 뭐 틱톡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앱들을 금지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중국의 입장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 틱톡의 미국이죠. 틱톡은 미국 회사인데 틱톡의 CEO일 텐데요. 중국 정부는 이런 미국 움직임에 대해서 공정 경쟁의 원칙과 그리고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이트댄스의 독립적인 자회사라는 거죠. 틱톡의 본사는 또한 미국 LA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진의 이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말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요.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본인이 또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제공한 적도 없다라고 항변을 했죠. 또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의 보안 조처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 틱톡이야 그렇다 치지만 중국은 뭐 이런 공정 경쟁 원칙, 국제 무역 규칙 얘기하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페이스북이다 뭐 이런 유튜브다 다 금지됐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자, 틱톡을 둘러싼 어떤 정보 유출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보이는 이런 우려,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이를 반영한 최근의 틱톡 금지법의 하원 통과,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 상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